안녕하세요. 쫄티라이프입니다. 제가 20대에 만 3년 만에 1억을 모으면서 배운 점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모든 분들이 목표 금액을 빠르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인 4년 차로 만 3년 만에 1억을 넘게 모았던 경험이 있고 또 연봉을 높여 이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유료 강의도 듣고 임장도 다니면서 만 27세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친구나 지인분들 중에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으실 텐데 저를 그런 사람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알면 현재 버는 돈이 적으시거나 지출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빠르게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저축 목표 구체화와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저의 저축 목표를 구체화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축을 처음 시작할 때 특별히 계기가 될 만한 별다른 사건이나 경험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고 나니 저축을 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기준이 되어준 게 바로 은퇴 시점에 내가 갖고 있고 싶은 금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제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은퇴 시점은 50세, 그리고 은퇴 시점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퇴 이후에 먹고 살아야 하는 기간은 30년, 은퇴 이후에 월에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해서 5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28세에 취업을 해서 23년 차인 50세에 은퇴를 하고 신입 때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연평균 연봉 상승률을 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취업 첫 해에는 1년에 1,440만 원, 즉 월에 120만 원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의 생활비인 130만 원과 월 저축액 120만 원에 큰 차이가 없죠? 제가 저축 목표 구체화를 통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평균 취업 연령도 높아지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에서 일하는 횟수보다 은퇴 후 노후가 더 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후에 쓸 생활비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이직 승진으로 인한 연봉 상승, 은퇴 이후의 소득 여부, 투자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계산이에요. 그치만 동시에 은퇴 시점, 건강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통제 못할 상황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제 미래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대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저축이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저축, 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이 들어오고 나서 생활비를 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우선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축과 소비의 순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저축을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든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그 목표에 달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돈을 막 쓰려고 하지 않아도 생활비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이 더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면 작은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반대로 막상 한정된 생활비 안에서 살아보면 그 생활비에 맞춰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저축으로 현재 내가 번 돈을 미래의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제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저축 목표 구체화와 선저축 후 지출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고 나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산을 늘리는 과정 3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 모으기, 잘 벌기, 잘 불리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에만 치중하면 안 되는데요. 저축액을 늘리면서도 동시에 소득액을 늘리거나 소득을 다원화하고 또 그렇게 종잣돈을 모아 투자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또 이 3단계에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잘 벌더라도 잘 모으지 못하면 돈이 새게 되고 잘 불리더라도 잘 모으고 벌지 못해서 종잣돈이 작다면 큰 수익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형성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잘 모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어줄 목표 금액을 모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어디선가 들어 알고 계신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미 실천에 옮기셔서 목표를 향해 착착 나아가고 계신 분들께는 박수를 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하시는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상황에 맞춰 방향성을 알려주고 1대1로 케어해줄 멘토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구독자분들 중 20대, 30대 초반이신데 1억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에게 목돈 만들기 1대1 코칭을 해드리려 합니다.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 코칭생은 소수로만 받을 예정입니다. 저랑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스스로 방향성이 명확해지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